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축구는 곧 나카타였고 나카타는 곧 일본 축구였습니다. 전성기가 다소 짧아 평가절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가 이탈리아 무대에서 보여준 활약, 축구장 밖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 한 사람으로서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 일본 축구의 선구자 나카타의 이야기입니다. 나카타는 1977년 일본의 고우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카타는 9살 무렵 일본의 많은 선수들이 그러했듯 당시 유명한 축구 만화 캡틴 츠바사를 본 후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만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의 앙리, 토레스, 이니에스타 등도 이 만화를 보고 자랐다고 밝혔으며 또 그전까지 축구에서 주인공 하면 골잡이였던 반면에 츠바사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의 미드필더였던 덕분에 일본은 이에 영향을 받은 나카타, 나카무라, 오노 신지 등 뛰어난 플레이메이커들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축구에 재능을 보인 나카타는 14살 무렵 일본의 유소년 대표로 브라질에 축구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는 고교 졸업과 동시에 J리그 벨마레 히라스카 팀의 스카웃을 받아 1995년에 18살의 나이로 J리그에 데뷔합니다. 신인답지 않게 정확한 패스로 중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나카타는 첫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꿰찼고 모든 대회 35경기 출장 10골을 넣는 활약을 펼칩니다. 매년 각급 청소년 대표팀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나카타는 96년에는 아틀란타 올림픽 대표로 출전했는데 이 대회에서 일본은 무려 호나우두, 히바우두, 주닝요, 호베르토 카를로스 등이 출전한 브라질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는 파란을 일으킵니다. 비록 골득실에 빌려 다음 라운드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2승 1패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일본은 분명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했고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통해 월드컵 첫 출전을 목표로 아시아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97년 5월 나카타의 성인대표팀 데뷔전 상대는 대한민국. 2002 월드컵 공동 개최가 결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경기였는데 이전까지 축구에 있어서 일본을 상대로 늘 우세를 자랑하던 한국은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젊은 미드필더가 앞으로 얼마나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될 것인지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해 나카타는 곧바로 대표팀에서 16경기 출장에 5골을 넣으며 에이스로 자리 잡는데 특히나 나카타가 존재감을 일본 밖에까지 넓힌 경기는 98 월드컵 진출 여부가 갈리는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였습니다. A조 2위 이란과 B조 2위 일본이 맞붙어 승자만 월드컵에 나갈 수 있던 이 경기에서 나카타는 2개의 어시스트를 포함 3골에 모두 결정적인 관여를 해 팀의 3대2 승리와 함께 일본의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에 1등 공신이 됩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나카타는 일본 올해의 선수상은 기본,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했고 J리그에서도 시즌 베스트 11에 오르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 일본의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비록 98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은 경험 및 실력의 부족으로 3전 3패 탈락했지만 나카타의 활약은 돋보였고 덕분에 월드컵을 마친 후 나카타는 세리에 A 페루자의 러브콜을 받고 이탈리아에 진출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방인의 등장에 이탈리아에서는 유니폼팔이라는 오명과 함께 실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낮았던 기대치를 뒤집어버린 나카타의 데뷔전은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상대팀은 전 시즌 세리에 우승 및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이자 지단, 델피에로, 데샹 등 호화 군단을 거느리고 있던 유벤투스였는데 예상대로 페루자는 0대3으로 끌려가며 상대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나카타는 번개같이 2골을 성공시켜 유벤투스를 압박했고 양팀은 한 골씩을 더 넣어 3대4로 경기를 마치는 명경기를 연출했습니다. 2경기 후인 라치오전부터 득점포를 재가동시킨 나카타는 입단 6개월 만에 리그에서 9골을 기록하는데 나카타가 후에 밝히길 처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고 동료들이 패스를 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슛을 시도했고 평소에 즐겨하던 플레이를 하지 못했지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활약에 이탈리아에서 나카타를 향한 시선이 180도 바뀌게 되었고 나카타는 아시아 올해의 선수 2연패와 함께 발롱도르를 뽑는 50인 후보에도 오르게 됩니다.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나카타가 중심이 된 일본 대표팀에게 1대4로 대패했는데 늘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일본에게 크게 당한 한국 축구 팬들의 뇌리에 나카타라는 이름이 더욱 강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나카타는 페루자에서 계속 좋은 활약을 이어가 2000년의 시작과 함께 겨울 이적 시장에 파비오 카펠로 감독의 러브콜을 받아 명문 AS 로마로 이적합니다. 이적료 2,200만 유로는 페루자가 나카타를 영입할 당시에 330만 달러보다 7배에 가까운 이적료였기 때문에 당시 아시아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넘사벽으로 느껴지는 이적료였고, 무려 15년 후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손흥민에 의해 기록이 깨지기 전까지 나카타는 아시아 최고 이적료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로마에서 나카타의 역할은 토티의 뒤를 바치는 볼란치 미드필더였는데 늘 팀의 주역으로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를 펼쳤던 나카타는 처음으로 다른 에이스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돼 페루자에서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리그 하반기를 주전으로 뛰었고, 특히 토티가 빠졌을 때는 토티가 맡던 공미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골도 심심치 않게 기록했기 때문에 팬들은 역시 공미로 뛰어야 잘하는데 하필 그 자리가 토티의 것이구나 라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카펠로 감독이 요구한 볼란치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한 나카타는 이어진 0001 시즌 리그에서 선발 출장이 5번에 그칠 정도로 크게 입지를 잃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나카타의 부진과 함께 전 시즌에 최대 라이벌인 라치오가 리그와 컵 대회를 모두 우승한 것에 충격을 받은 로마가 바티스투타, 에메르손, 왈터 사무엘 등 남미 출신 노니우 스타들을 대거 영입했기 때문에 같은 노니우 선수인 나카타가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논이유 규정은 리그 하반기 중에 폐지되어 다시 어느 정도는 출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카타를 그나마 최악의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또다시 유벤투스였습니다.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든 우디네세전에 간신히 골을 넣은 나카타는 순식간에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해 팀을 2대2 무승부로 이끌었습니다. 이 시즌에 로마는 리그 우승을 차지해 나카타는 아시아 최초로 스쿠데토를 차지한 선수로 남게 되었는데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담이지만 후에 토티가 밝히길, 스쿠데토가 확정된 후 로마 선수들이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을 때 나카타는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고, 나카타에게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듯 했다고 밝히며 그 독특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 지켜낸 나카타지만 로마에서는 토티라는 벽 때문에 활약할 수 없음을 느낀 후 또다시 막대한 이적료로 리그의 다크호스 파르마로 이적하게 됩니다. 모기업인 유제품 회사 파르마라트의 시장을 일본까지 넓힐 계획을 세우고 있던 파르마는 스타성이 뛰어난 나카타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에 한때 나카타의 1년 수입은 호나우두나 쉐브첸코보다 높아 리그에서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나카타는 다시 팀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부폰과 튀랑, 콘세 이상 디바이오 등의 스타들이 떠난 파르마의 순위는 한때 강등권을 헤매는 등 부진 후 10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컵 대회에서는 선전을 펼쳐 나카타는 코파 이탈리아 4강에서 브레시아를 상대로 1, 2차전에 각각 1개의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해 결승 진출을 이끌었고, 결승에서 또 유벤투스를 상대로 1차전에 중요한 원정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파르마는 1, 2차전 합계 2대2 무승부 후 원정 다득점으로 코파 이탈리아를 차지합니다. 이때 1년간 3명의 감독을 맞이하는 등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던 파르마였기에 나카타의 활약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국가대표에서도 규율을 중시하는 필립 트루시에 감독과 자유분방하고 자존심도 강한 나카타가 자주 의견 충돌을 보여 2002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지만 둘은 가까스로 화해하고 나카타도 좋은 모습을 보여 일본의 사상 첫 월드컵 16강에 기여했습니다. 나카타의 자유분방한 모습은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경기 전 기미가요를 힘껏 열창하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나카타는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일본의 언론 및 우익들이 기미가요를 왜 부르지 않느냐고 비판을 가하자 나카타는 기미가요는 경기 전에 부르기에는 너무 우울해서 부르기 싫을 때가 있다고 답해 많은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파르마 부활의 특명을 안고 프란델리 감독이 부임했지만 파르마는 모기업인 파르마라트의 경영 악화와 함께 스타 선수들을 계속 팔기만 하는 평범한 클럽으로 전락했고,
설상가상으로 프라넬리 감독이 나카타를 오른쪽 윙으로 기용하면서 나카타와 파르마는 계속해서 불력 파업만 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 파르마라트 기업이 회계 부정을 일으켰다는 파르마라트 스캔들이 터지면서 파르마는 점점 파산의 길로 향하고 있었고, 고액 연봉자의 좋은 활약도 펼치지 못한 나카타는 다소 갑작스럽게 볼로냐로 임대 이적하게 됩니다. 볼로냐에서 주전으로 뛰긴 했지만 계속되는 사건 및 기량 저하를 겪고 있는 나카타는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듬해 피오렌티나로 이적해 뛰었으나 시즌 하반기 주전에서 밀린 후 EPL 볼튼 원더러스로 임대 이적해 처음으로 잉글랜드 무대를 밟았으나 여전히 폼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2006 독일 월드컵, 일본은 히딩크의 호주, 크로아티아, 브라질이 있는 F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브라질과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1대4로 대패하게 됩니다. 이 경기 후 나카타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눈물과 함께 특히나 슬픈 모습을 보였는데, 29살의 나카타는 이 월드컵 경기를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고 이른 은퇴를 발표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나카타는 자신은 늘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단지 행복하기 위해 축구를 했을 뿐인데, 자신을 둘러싼 큰 압박과 비난에 이제 축구를 하면서 행복할 수 없다고 느낀 나카타는 미련 없는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은퇴 후 여행, 자선, 패션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며 또 다른 행복을 찾고 있는 나카타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라올 더 많은 선수들의 재밌는 이야기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